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암랩스입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뭡니까? 트럼프 한마디, 코인 시장의 순간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왔죠.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나왔는데 이런 단기 악재를 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큰 추세를 보는 게 좋습니다. 추세 맥을 보셔야 됩니다. 맥을 보시면은, 즉 추세를 본다면은 단기 악재가, 추세가 상승일 때 나오는 단기 악재는 사실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추세가 하락일 때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같이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급락이 높다면은 나스닥이라든지 주식 같으면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코인은 지금 추세가 상승은 아니고 계속해서 변동성이기 때문에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코인 시장 결론적으로 여러분 변동성 장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변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시황에서 변동성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힘을하신 분은 분할 매수라 해라. 밈코인 매매하신 분은 반등시마다 숏으로 대응해라. 그리고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 중기적으로 숏 종목을 찾아서 계속 숏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난 금요일날 A에서 급락이 나왔죠. 장 땜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장이 흔들려 있는데 특히 코인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면은 일간 반등이 나왔고 제자리에 와버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스닥 흐름이 지금 추세가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하락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지만은 나스닥은 큰 문제가 없고, 나스닥의 주봉을 한번 볼까요? 추세를 보자는 겁니다. 나스닥의 주봉 흐름상 보시면 아직 상승 흐름이 끊기지 않았죠. 그래서 주시하신 분들은 이번 악재를 단기 매수 기회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큰 맥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 나스닥 흐름도 이렇게 1번에서 상승했던 파동이 2번 이제 상승 힘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힘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코인이죠. 코인은 좀 약하다는 거죠. 자, 코인 시장을 한번 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흐름과 똑같은데 시황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 월봉입니다. 비트코인 주봉하고 월봉을 크게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A에서 큰 상승 힘이 지금 B 8분 능선 정도 넘었다 그랬습니다. 하락이 아닙니다. 파동상 이렇게 80위 에너지 있는 것은 하락이 아니고 상승 힘이 조금 떨어지는 단계거든요. 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시면은 C처럼 4번의 상승 파동이 거쳤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주봉으로 보면 이렇죠. 똑같은 이런 4번의 상승 파동이 거쳤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상승 힘이 이제 떨어졌다. 1번에서는 소강 상태, 당분간 중기적으로 변동성으로 갈 확률이 크다. 여기서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시간이 걸린다. 쉬었다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쉬었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8분 능선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자, 주봉하고 일봉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즉 제가 요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 딱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딱 요 부분, 요 A 부분, 요 지점이죠. 주봉상 요 A 부분이 오른쪽 일봉상은 여기입니다. 딱 요 B 부분입니다. 요 B 부분, 요 B 부분부터는 중기적으로 변동성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이 놓기 쉽지가 않다. 차후에 나중에 방향이 위로도 살짝 아래로도 놓을 수 있지만은 아직은 결정되지 않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왜? 파동이 주봉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주봉의 한 파동이 12주에서 20주입니다. 깁니다. 이 한 파동.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A부터는 어떻게 된다? 변동성이다. 그 폭은 알 수 없지만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하신 분은 저점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 저같이 민코인 숏 치신 분은 펭구 올라올 때마다 숏을 대응해라. 계속 말씀드렸죠. 그 폭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시면은 계속해서 변동성이죠. 방향성이 없죠. 이번에 일본에서 급락을 했을 때도 크게 보면 여러분 방향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 안 변동성. 다만 민코인이라든지 약한 코인들은 조금 고점을 내리는 변동성이고, 그 다음에 신규 코인이라든지 소형 코인들은 조금 더 약한 고점 내리는 변동성일 뿐입니다. 차이는.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만 제가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비트코인만 보면 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6대4 정도로 조금은 약한 편이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변동성이다. A부터는 방향성이 없다. 다만 변동성 폭이 좀 더 클 뿐이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어갈 때는 좀 더 강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보다 조금 약하면서 그러나 큰 흐름은 똑같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코인별로 차등하여 있기 때문에 민코인 한번 볼까요? 제가 계속해서 민코인 펭구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펭구. 도지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그래서 펭구를 봐야 평균이 된다. 페페나 펭구를 봐라. 자, 펭구 일봉 차트 한번 보십시오. 고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조금 내리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펭구가 올라올 때마다 숏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에 일봉, 오른쪽에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는 파동상으로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반등씩 놓을 때마다 숏을, 분할로 숏을 치는 거죠. 이렇게. 숏층산, 숏층산. 이렇게 파동을 저는 끊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숏층산으로.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파동을 공부해야 되지만은 분할로 올라오면은, 1번 숏, 2분의 추가. 3분의 숏 올라오면 4분의 추가. 5분의 숏 또 올라오면 6분의 추가. 또 7분의 숏 올라오면 8분의 추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대응을 한다. 비트코인 때문에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6대4 출렁거리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첫째, 뭘 봅니까? 큰 어떤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둘째 이렇게 타이밍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가? 즉 현물을 매매하신 분은 대장 코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선물을 하신 분, 숏을 하신 분은 좀 약한 코인을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한마디 할 때, 이번에 장이 출렁거릴 때 변동성이 어떤 코인들이 크게 나왔는 걸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일봉상 밑으로 이 꼬리를 단 부분, 이 부분이 보시면은 대충 10에서 한 15% 정도 하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기를 보신 분은 현물 보유하고 계신 분 쪼릴 필요는 없죠. 한 10% 정도야. 그런데 종목별로 다르다는 거죠. 이더리움 볼까요? 이더리움도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약 10에서 한 15%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솔라나하고 한번 볼까요? 솔라나를 보시면은 꼬리가 어떻습니까? 솔라나는 여기서 꼬리가 크죠. 약 20-30% 이상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에이다는 더 큽니다. 에이다는 밑에 꼬리가 제가 볼 한 30% 가까이 됩니다. 리플도 한번 보시면은 꼬리가 엄청나죠. 2.45달러에서 1.4달러니까 한 40-50%. 자, 이렇게 여러분 꼬리가 크고 길게 놓은 놈들,
그만큼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신규 코인이라든지 소형 코인은 여기 심지어 여러분 3분의 1토막 이렇게 나온 코인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물론 꼬리 달고 올라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대장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중기 투자하신 분, 현물 매매하신 분은 반드시 대장 코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많이 빠진 코인이 많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자, 신규 코인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LINEA, 이런 코인들 보세요. 이번에 순간적으로 하락한 폭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나버렸습니다. 이 순간 하락이. 그만큼 수급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꼬리를 많이 다고 내려간 코인들은 그만큼 약한 코인이기 때문에 중기로 현물 매매하는 데는 좋지 않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사건으로 그 변동성이 나은 코인을 보고 얼마나 강한 코인인지 중기로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무늬코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트 레이어, 폴카다, 퀀텀, 온드를 질문하셨는데, 첫째 퀀텀은 뭐 볼 거 없습니다. 퀀텀은 그냥 보유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금액의 30% 정도면 1차만 보유하시고,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보지 않을 분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랬죠. 중장기 종목입니다. 코인은 상한가가 없고 하한가가 없습니다. 상승할 때 순간 30%, 50%도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 중국 코인이 한번 돌 때가 나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금액 일부 정도 매수해놔 주시면은 뭐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최소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폴카타, 온도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온도는 완전 대장 코인은 아닙니다. 대장 코인은 아니고 에이다보다 살짝 한 단계 막 2등 코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와 같이 움직인다 보셔야죠. 그래서 비트 이더보다는 약하고 에이다 정도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하신 분은 계속 뭐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으로 보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을 중기로 보유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중기적으로 지금은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약하게 올라가다가 한번 끊겨버리면 중기적으로 조정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월봉상 흐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폴카타하고 알트 레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이죠. 한때 정말 잘 나갔습니다. 폴카타, 체인링크와 폴카타가 한때 테마를 이루면서 잘 올라갔었는데 56달러에서 지금 3달러가 빠졌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차별하거든요. 비트코인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코인이 있는 반면 이렇게 폴카타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는 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은 코인 선택을 잘 해야 되고, 폴카타 같은 경우는 끼는 있는 코인이거든요. 끼는 있는 코인인데 이 종목을 지금 어디서 매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 시점 A 시점에서 지금은 물렸으면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묻어놔야죠. 묻어놨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폴카다는 종목 교체도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폴카다를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어야 되죠. 코인은 무조건 중기로 묻어놨는 것이 아니다. 전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신규 코인들 패턴 아닙니까?
두 번 봉우리 찍고 나서는 중기적으로 계속 지기적으로 빼지는 코인들 이렇게 제가 쇼팅을 해라 이 말씀을 드린데, 자, 폴카드는 결론적으로 지속 보유하시라. 종목 교체도 저는 지금은 좋지 않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코인 중에 지금 알트레이어 이 코인을 질문하시는데, 자, 알트레이어 이 종목은 보십시오 여러분. A에서 상장을 했다가 그 다음 제가 늘 말했죠. 1번 한번 꼭 지금 밀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 이렇게 2번처럼 두 번 봉우리 놓았을 때는 어떻게 해라. 신규 코인 중에서 봉우리가 두 번 놓는 코인들은 이때부터는 거의 중기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처럼 하락한다 그랬죠. 제가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을 찾아라. 오늘도 제가 언급해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이런 종목을 찾아라는데, 이런 종목은 뭐만 해라. 쇼만 치라. A에서 급등은 상장 호조로 장난친 것이다. 대부분 10개 중에 8개 코인은.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그냥 흘러내는 코인 있고 한 번 더 올렸다가 이번처럼 올다 내려가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중기로 빠질 확률이 크다. 이런 놈 여러분 그냥 숏 1배수나 2배수 사서 묻어놨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코인을 제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들어왔네요. 알트레이어 이 종목은 종목 교체하십시오. 무조건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렸다면 종목 교체를 하셔야죠. 만약 힘을 갖고 있다면 교체하셔가지고 리플로 한다든지 또는 컨텀을 해버리라. 제가 되면은 리플도 그렇고 컨텀을 해서 한 1년 이상 묻어놓는 작전 권장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후 급락 코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예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레이어라든지 OM이라든지 루나라든지 트럼프 코인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기로 숏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코인을 무조건 길게 장기로 묻어놨는 비트코인처럼 힘물 말고 숏 종목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트럼프 코인입니다. 트럼프 코인 일봉 A에서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날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84달러까지 올라갔죠. 지금 어떻습니까? 6달러입니다. 10분의 1토막 능이 났습니다. 이렇게 지그지그 내려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코인 숏 해서 묻어둬도 되고 중간중간 1번, 2번, 3번처럼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도 올라올 때마다 숏을 치면 됩니다. 의외로 이런 코인이 많다 그랬죠. 자, 루나 한번 볼까요? 루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루나 주봉을 한번 볼까요? 예. 루나야 소문이 났죠. A에서 B까지 500배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C에서 하락했죠. C에서 하락한 폭보다도 이 뒤에 보이지 않는 D에서 하락한 폭이 더 큽니다. 이 D에서도 숏을 했으면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C만 보겠지만은, 자, 루나는 여러분 특별한 코인이니까, 자, 작년에 가장 많이 올라온 코인이 뭐냐? 만트라입니다. 만트라, OM. 이 만트라가 작년에 제일 많이 올라온 코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A에서 급등시켰습니다. 500배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B. 제자리 다 내려갔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루나하고 똑같습니다. C에서도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이 C 부분이 얼마 안 내려온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여기서도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여기서 숏 묻어놨어도 여러분 10배는 갔습니다. 레버리지 5배 썼으면 500배까지, 50배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OEM 같은 패턴. 그 다음에 작년에 레이어, 이 코인 보시죠. 교과서 페인 패턴인데, 레이어 A에서 상승했다가 급등했죠. B에서 찍고 어떻게 됩니까? 중기로 계속 내려오는 패턴. 이런 코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코인 특징이 뭐냐? 업비트 상장 코인이 많다는 거죠. 신규 상장 코인 중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코인이 있는지. 자, 요 라이너는 좀 약한데,
이렇게 상장, 이렇게 보죠. 최근에 상장했죠. 급등했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 자, 플라즈마입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플라즈마는 어떻습니까? 10월달에 여러분 상장이 얼마 안 됐죠. A에서 B까지 상장했죠. 이놈 지속적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 중에 이런 코인이 많습니다. 그럼이 보시면은 1번 한번 찍고 2번 특히 찍은 놈들은 계속 하면서 들었다가 빠지면 되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기적으로 계속 하랍니다. 6개월, 1년 계속 숏으로 묻어놔도 좋고 지그재그로 해도 좋습니다. 대응을 해도 좋겠죠.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 찾아보는데 제가 추천을 몇 번 들으셨죠. 제 같은 경우에는 사로스 이놈도 보고 있습니다. 사로스 이놈 여기서 급등하고 나서 계속해서 저는 A부터는 계속 숏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이는 MX 같은 이런 코인도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코인도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죠. 이 B부터는 계속 숏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문제는 이렇게 지그재그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고점에서 A에서 숏을 잡았으면 묻어나면 되지만은 이제 B에서 숏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파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 차트를 잘 보시고 파동을 켜놨고 파동을 보시면서 일봉상 이런 파동에서 숏 자리를 찾아라. 그렇지만 큰 맥이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외로 신규 업비트 상장 코인 중에는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코인을 구분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인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중기로 매수하든 이더리움을 하든 그 다음에 밈 코인을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든 세 번째 뉴스라든지 호재 띄워가지고 장난친 코인 잘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락으로 숏을 본다든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코인은 완전히 차별화 장세입니다. 이제는 주식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만의 원칙, 일관성, 그리고 나만의 종목을 선택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의 신법입니다. 주식도 코인도 현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주 매매하지 마시고 타이밍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한 놈만 선택을 해라. 그다고 진입할 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확률입니다.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확률과 선택이지 정답이 아니다는 거죠. 최대한 확률이 높게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한다든지 신규 상장 코인, 급등 코인 기다렸다가 숏을 잡는다든지 뭔가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매매는 확률이고 선택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잡고 그리고 길게까지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시엠 랩스였습니다.